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짤막하게나마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기존 파스랑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될 만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를 저희가 짤막하게 한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멘텍에 지금 한 24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와 마케팅 전체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왜 클라우드 핵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개발을 하게 된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코디언은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대 효과를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 뭐 구축했던 주요 레퍼런스는 어디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7분 정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기 질문창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창에 여러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해서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앱을 물리 호스트에서 호스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VM이 나오면서 VM에 호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컨테이너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스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컨테이너 호스팅을 하게 되고, 요즘 이제 아키텍처랑 관련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호스팅을 주로 컨테이너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한 거를 운영단에 올리는 순간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어떤 다른 점, OS 배포판도 다르고 개발자가 개발했던 썼던 라이브러리가 운영 환경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을 운영단에 그대로 환경 자체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컨테이너고요.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개발과 운영에 발생하는 격차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 거의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개발자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앱 하나를 만들면 각각의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OS 환경과 여러 컴퓨테이션 환경의 이질감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부 다 컨버팅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컨테이너로 이 앱을 개발하거나 호스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더 이상 컨버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 때문에 2016년부터 저희가 아코디언 개발하기 전에 2014년부터 컨테이너화해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다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자 생산성이 한 10배 이상 저희가 높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안에 OS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고, 개발자가 개발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싸서 이 컨테이너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거를 여러 클라우드 쪽에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하이브리드 데모를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간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A사의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데, 저기 뭐 AWS나 KT나 네이버 클라우드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쪽 또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퍼바이저가 다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어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개발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센터OS 7.4에서 개발했는데, 저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OS는 뭐 센터OS 7.3 뭐 이렇게 돼 버리면 OS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실 그 VM 환경에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근데 컨테이너는 이러한 부분을 다 극복을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컨테이너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으로 요즘 이제 파스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대부분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기 전에는 사실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솔루션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이제 어, 최근 들어서 이런 파스 솔루션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본물 터듯이 외산 벤더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 파스 솔루션들이 몇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배포를 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애플리케이션하고 파스 솔루션하고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파스 플랫폼은 플랫폼만 제공해 주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들웨어에 대한 거 구매해야 되고, 여러 모니터링 솔루션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 플랫폼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다 검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흔한 말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앱 개발사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사하고 이제 핑퐁을 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 앱을 배포하기 전에 이제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화하고 얘를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를 자동화해 주는 방식으로 뭐 데브옵스나 CI/CD 파이프를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요런 제작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관련한 것도 별도로 또 도입을 하셔야 되는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하나의 장소에서만 이렇게 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나 멀티 클라우드로 여러 퍼블릭 사업자들하고도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파스 플랫폼이 여러 군데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통합 관리 이슈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파스를 도입하는 고객들이 오토스케일을 염두에 두고 파스를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제공해 주는 그 자동 확장에 대한 모든 팩터는 CPU하고 메모리만 가지고 확장을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CPU나 메모리를 가지고 확장할 수 이슈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 응답률이나 뭐 메모리 사용률, 그 흰 메모리 사용률이나 아니면 뭐 TPS 그리고 뭐 스레드 이런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될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친화적이지 못한 확장, 이런 5가지 이슈를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5가지의 이슈를 해결한 게 바로 오늘 소개를 할 아코디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디언은 쿠버네티스와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물론 요즘 이제 컨테이너가 다양해져요. 컨테이너 D도 있고 CRI도 있고 요즘 이제 표준 컨테이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커뿐만 아니라 다른 표준 컨테이너까지 다 지원을 하는 음 파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실제적으로 그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들웨어에 대한 기술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톰캣, 와일드플라이, 엔진엑스, 아파치와 같은 미들웨어를 같이 컨테이너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기술 지원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 뭐 경쟁되는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만 제공해 주고 기술 지원 안 해 주고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툴인 뭐 소프트웨어적인 L4나 HA,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APM까지 다 번들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자동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동 확장도 가능하고 시간 베이스로 맨날 며칠부터 맨날 며칠까지 웹서버를 뭐 100대까지 늘려라 이런 식으로 타임 베이스로도 자동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한 거를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만들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무중단 배포와 원클릭 롤백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구성 아키텍처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쿠버네티스와 그 에코 솔루션을 가지고서 파스 플랫폼을 꾸리는 아키텍처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빌드 배포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젠키스라는 빌드 툴입니다. 그리고 배포를 위해서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젠키스 이미지를 가져서 개발할 필요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다 번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요즘 이제 서비스 메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SA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뭐 서비스 메시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핵심이 되는 이스티오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컴포넌트들, 그리고 로깅을 위한 컴포넌트를 위해서 저희가 ESK 스택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UI를 뭐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관리자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프로젝트 대시보드, 좀 굉장히 이쁜 UI를 현재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앱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다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 설정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그룹 2가지를 가지고 테너시 관리를 한다고 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메뉴만 쓰게, 또 특정 앱만 쓰게끔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카탈로그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스토어에서 앱을 쉽게 다운로드 받잖아요. 거기와 거의 흡사 비슷하게 이렇게 카탈로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하고요. 이따 데모 때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설치하고 구성하기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단 수분 만에 다 설치하고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APM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 APM 중에 제니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제니프와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랜잭션이 어느 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흰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스레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리스폰스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 배포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키스 기반으로. 그리고 현재 빌드 배포가 어느 단계인지 요렇게 워크플로우를 GUI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소스를 가져오고 있다, 빌드하고 있다, 네, 컨테이너로 만들고 있다, 배포하고 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어느 단계인지 이렇게 UI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드하다가 장애났다 그러면 뭐 요 부분 들어가서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도 하나의 파스 클러스터가 있고, 이게 나중에 민간 클라우드 쪽으로 또 확장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요거를 통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멀티 클러스터 관리 도구도 이렇게 GUI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경쟁사와 아주 극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들된 미들웨어에 대한 버전 관리와 기술 지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와스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그 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GS 인증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긱과 SVN과 같은 형상 관리와 연동을 통한 빌드와 배포, 그다음에 컨테이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되는 CI/CD 도구를 기본적으로 번들해서 제공해드리고, 또 고객사에 맞게 맞춤형 설계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특정 고객에 따라 연단위 구독 라이센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연구 라이센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파스 솔루션들이 보면 전부 다 서브 스크립션, 연단위로 똑같은 비용을 내야 되는 그 방식만 현재 제공해 주겠는데, 저희는 연구 라이센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예산과 정책에 맞게 연단위, 연구 라이센스 선택적으로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단위를 쓰다가 나중에 필요한 경우 또 연구 라이센스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코디언 도입 시 어떤 기대가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산 대비 저희가 30%에서 7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만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외산 대비 한 30%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미들웨어까지 번들된 것까지 다 쓰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번들되어 있는 성능 모니터링까지 다 쓰시겠다 그러면 7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그 제3자 단가 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나라 상태에서 뭐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쉽게 원클릭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를 굉장히 쉽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서 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산 솔루션의 좋은 점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응대가 가능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외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리스판스 오는 게 보통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답신이나 이런 것들은 24시간 이내는 다 답신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파스 솔루션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IaaS까지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해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앱에 대한 배포나 확장 관리는 다 수작업을 해왔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파스 솔루션을 통해서 다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IaaS까지만 도입한 것 대비 한 100배 이상의 어떤 운영, 그리고 앱에 대한 배포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뭐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어떤 윈윈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도 내가 좀 활용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기존 온프라미스에 쓰고 있는 거, 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자원들을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사용으로 좀 윈윈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런 윈윈이 가능합니다. 이따 제가 그런 사례도 말씀드리고 데모도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코디언 가지고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뭐 또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럼 요즘 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 파스 플랫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를 이제 내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겠다, 또 분산해서 또 관리를 하겠다, 요렇게 됐을 때 이제 호환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실 겁니다. 요럴 때 바로 파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고객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현재 전산업군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크게 들어갔던 쪽이 주로 여기 보시는 뭐 이제 현대오일뱅크, 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때 저희가 들어갔고요. 공공 쪽의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도 들어간 부분이 요 행정공제가 이제 차세대 시스템 구축할 때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오픈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입니다.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진주의 온프라미스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확장성에 대한 제약이 있죠. 요럴 때 이제 네이버 쪽으로 또 배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요런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요 샘플 데모를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구성을 보시면 이제 온프라미스는 VM으로 3개 노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즉 아코디언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리고 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할 겁니다. 저희가 부하를 줘서 자동 확장되다가 자동 확장이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이제 얘가 충분한 리소스가 없어서 멈추거든요. 자, 그럴 때 가만 놔두면 또 전체 다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AWS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쪽으로 다시 확장하는 거.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가 되겠죠. 예, 요 데모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로컬에 있는 VM 세대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콘솔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은 요 분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톰캣도 쓸 수 있고 와일드플라이는 참고로 요게 제이부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뭐 마스인, 제우스 요렇게 목록이 있는데 요중에 요번 프로젝트는 내가 제우스 기반 위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겠다. 요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우스를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제우스 그냥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 이제 앱 이름 그냥 적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 소스가 어디 저장되는지 카피를 해오고 레파지토리 URL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형상 관리. 그리고 이제 CI/CD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도 할당을 해주고 외부 서비스 뭘로 하겠다 설정하고 등록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제우스 설치 끝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빌드가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예, 그래서 아까 그 git 주소로부터 소스를 가져옵니다. 자동으로. 가져오고 저희 내장된 젠킨스를 통해서 자바 빌드를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success라는 명령이 뜹니다. 예, success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미들웨어 기반으로 배포가 끝났습니다. 이 숫자 1이 떴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끝나서 이거 클릭해보면 실제 그 호스트로 이동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미들웨어 엔지니어 부르고 개발자 불러가지고 뭐 하루 혹은 2, 3일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2분 만에 끝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엑스로그를 긁어오면 요 구간별로 트랜잭션이 뭐 몇 초가 걸렸는지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때 어떠한 SQL면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서버 요걸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스레드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APM에서 제공해주는 수치를 저희 아코디언 내에서 이렇게 성능 모니터링 지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웹서버를 자동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서버가 한 대입니다. 이 한 대에다가 오토스케일 룰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3개, 맥스 10개까지 늘리는데 오토스케일 기준은 스레드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3개가 차게 되면 10개까지 확장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JMeter라는 툴을 가지고 이렇게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를 주니까 지금 벌써 2개가 늘어났습니다. 3개 늘어났습니다.
요 APM 툴을 띄워보면 APM에서도 요 하나하나가 웹 서버거든요. 예, 하나하나가 그 와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스턴스가 얘가 예, 생깁니다, 지금. 예. 요 인스턴스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지금 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나면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좀 파란색이 많아야 되거든요.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아직도 부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8개까지는 금방 늘어났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안 늘어나는 이유는 그 리소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서버 세대에 어, 미들웨어 8개가 확장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CPU나 메모리 리소스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동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빨간색 그 아까 구간이 많았잖아요. 파란색이 많아야 되는데 추가 리소스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구름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는 요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추가 확보를 자원을 만들래? 아니면 VM웨어한테 얘기해서 만들래? 아니면 네이버에다 만들래?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제는 아마존에다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클릭하게 되면 아마존에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서버 2대를 만들 거예요. 리전 선택하고 서버 타입 선택하고 등록을 눌러주면 AWS, 아마존 AWS 상에 저희가 서버 2대 만들어 주세요라고 던져버립니다. 던지면은 아마존에서 이렇게 서버 2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 누르면 서버 2대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아마존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WS 콘솔에서도 이 2대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아마존에 만들어진 서버 2대가 아까 로컬에 있는 온프라미스 상에 있는 서버 세대에 조인이 돼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2개가 더 확장이 됩니다. 어디에? 아마존에. 확장이 돼서 자원이 더 생기니까 지금 벌써 이제 9개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요 2개가 지금 현재 뜨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존 상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로컬에 전산 상태에 있는 거 8개, 아마존의 2개가 글로벌로 이렇게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스를 통해서 쉽게 배포하고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아주 쉽게 꾸밀 수가 있는 게 저희 아코디에서 제공해주는 크나큰 가치입니다.